고고학자들의 실제 생활은 인디아나 존스나 라라 크로프트의 영화 속 이야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덫과 함정으로 뒤덮인 고대의 신비로운 묘소가 아닌 평범한 대학에서 발견물 목록을 만드는 데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흔히 발견하는 것은 위대하고 신비로운 고대 유물이 아니라 대부분 토기의 파편이나 화살촉과 같이 거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엄청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친숙한 토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그 엄청난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최고의 철기. 일반적인 학자들은 철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경으로 잡고 있지만 철기 시대의 시작은 진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초기의 철기는 청동기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졌고 게다가 청동은 녹슬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문명은 청동 제조에 필요한 주석과 구리광맥을 다 써버린 탓에 철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학자들의 최근 발견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가까운 올렌부르크주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발굴 조사에서 그들은 기원전 29세기 혹은 28세기경에 살았을 거라 추정되는 인물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의 관습대로 죽은 사람과 함께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도구들이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칼과 끌, 그리고 운철로 만든 대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래됐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들의 질 역시 비교적 상당히 높았던 것인데요. 이들 도구는 누가 봐도 가난한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오히려 그 반대였죠. 다시 말해 이런 도구들이 널리 쓰이기 약 2000년 전에 이미 질 좋은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세의 시편. 소국인 아일랜드가 중세 초기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섬은 로마 제국 이후 국가들을 괴롭혔던 치열한 전쟁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당시 이웃 영국에서 활발했던 오랑캐 침략자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특히 여행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덕분에 당시 아주 먼 이집트까지 가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피라미드에 관한 상세한 기록 중 하나를 남긴 건 역시 여행을 좋아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다만 수도사들은 이 피라미드를 성경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파라오를 위해 건설한 곡창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 굴삭기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한 발견이 아일랜드가 최고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견이란 모든 기독교 종파에게 중요한 성경 중 하나인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천여 년이나 된 것이었지만 거의 썩지 않고 아주 좋은 보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훌륭한 작품을 누가 대체 왜 늪에 던져 넣었을까요?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책을 가지고 여행하던 수도사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고 소중한 책을 몹쓸 강도에게 빼앗길 바엔 차라리 물속에 던져 넣는 것을 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타르탈리아 태블릿. 현대 유럽인, 이란인, 인도인들 대부분은 청동기 시대 초기에 유라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한 유목민인 인도 유럽 조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원시 인도 유럽인이 처음으로 말을 길들이고 수레바퀴를 발명했으며 페르시아인, 인도 아리아인, 히타이트인, 그리스인, 로마인 등 위대한 고대 문명을 이룬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시 인도 유럽인 이전에도 유럽과 아시아에는 고도로 발달한 원시 문명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영역에 퍼져 있던 트리폴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에 루마니아 타르탈리아촌 부근에서의 발견은 트리폴리의 문화 혹은 그 원류가 되는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수께끼의 상형 문자로 덮인 세 개의 점토판으로 기원전 약 5,5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문화의 존재를 나타내는 걸까요? 적어도 미국의 연구자 마리아 김부타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점토판 3개만으로는 성숙한 체계적인 문자 문화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의 견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단순한 의식의 상징 혹은 정교한 장식의 단편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도 김부타스의 설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기호들이 완전히 해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유명한 파이스토스 원반 혹은 이스터선 문자판도 언젠가 완벽하게 해독되는 날이 온다면 좋겠네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에뮬릿. 작년 7월 우크라이나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시 비로로드 드니스트로프스키에서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일찍이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었으며 당시엔 아케르만이라고 불렸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투마르라고 불리는 이슬람교의 부적도 있었는데요. 이는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의 말을 담은 삼각형으로 접은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흑해 연안의 습도 높은 기후 속에 깊이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종이의 보존 상태는 신기하게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코란의 말 외에도 007이라는 숫자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건 여러분이 곧바로 떠올리셨을 제임스 본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단순히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슬람력인 1007년은 서기 1598년의 후반 또는 1599년의 전반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에뮬릿에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하여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적을 갖고 있던 무명의 병사는 터키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엔 심리 상담사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입체 지도. 1900년 프랑스에서 곡선, 움푹 파인 홈, 그리고 돌기 등 희귀한 무늬로 덮인 기묘한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판은 산 베레크의 석판이라고 불립니다. 고고학자라는 의외로 단순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물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모르면 어떤 종교적 혹은 주술적인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베레크의 석판에 대해서도 당초 고고학자들은 비슷하게 생각했답니다. 석판의 발견자인 폴 드 샤틀리에가 죽은 후 이 석판의 소재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석판이 다시 발견되자마자 현대적인 기법으로 새로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후 학자들은 이 석판이 의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도였고 심지어 입체로 된 지도였습니다. 곡선과 움푹 파인 홈 그리고 돌기는 석판이 발견된 프랑스 피니스테르연에 있는 오데트 계곡의 실제 지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석판은 기원전 12세기에서 17세기 무렵의 것으로 적어도 유럽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된 셈입니다. 거대한 파라오상. 고대 이집트는 아마도 매우 신비롭고 장엄한 고대 문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몇 세기에 거쳐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왔지만 아직도 차례차례 끊임없이 새롭고 놀라운 발견이 이어지며 매번 인류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과거 위대한 고대 이집트의 도시 헬리오폴리스가 존재했던 카이로 근교에서 파라오와 같은 거대 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은 산산조각으로 파괴되어 원형이 완전히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발견된 그 모습만으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상의 높이는 약 8m였고요. 당초 고고학자들은 이 상을 이집트의 위대한 지배자 중 한 명인 람세스 2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조사를 통해 이는 제26왕조를 세운 막강한 파라오 프삼티크 1세의 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삼티크 1세는 아시리아 침략자들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독립된 이집트를 부활시킨 왕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와 응원이 저에게 무척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소감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럼 진짜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